안녕하세요. 대합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KSP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견조한 이 상승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의 특성상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 조선업이나 이 대외적인 구면, 뭐 원자재 가격이나 이 환율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경향이 큽니다. 이 업황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현재 강한 업황을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더욱 탄력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유가적인 측면이죠.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있냐면 이 90달러를 근접했다. 유가가 100달러 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또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KSB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일 이런 유가의 흐름세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이 환율적인 측면을 제가 중요하게 강조를 드렸었죠. 특히 이 환율도 유가 비슷하게 만약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 국내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KSP 같은 수출 기업들, 조선업이나 이 조선 기계제 업체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는 측면도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 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적인 흐름세까지 파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이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연기금의 매집 의지는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3월 15일, 3월 18일경에 매도를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존재했었죠. 결국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세가 들어와줘야 KSP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더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집 시기가 언제가 될까?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유가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유가가 현재 고공행진하고 있다. 자, 그래서 100달러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속적인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란 영사관이 자, 이스라엘의 이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정유소를 공격했다는 이슈가 최근에 또 나왔었죠. 그리고 이 대략적으로 한 4, 5개월 전, 3, 4개월 전까지만 해도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까지 이 공급에 대한 차질 이슈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었다, 예측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 드렸냐, 이 미국의 11월 대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선 전에는 이런 이념적인 갈등이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급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가 상승하는데 그렇다면 수요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치가 조금 잘린 모습인데 예측치가 48.5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50.3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고 있는 표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수입니다. 결국에 이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 이 뜻인데 이 지수가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세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기가 좋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오랜만에 이 지수가 50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경기 침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도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이 기름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럼 유가가 상승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상황도 사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측치를 보게 되면 50.1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록한 수치를 보게 되면 50.8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 중국의 제조업 경제도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기름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또 원유 수요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에 대한 차질 그리고 또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유가의 상방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유가의 가격적인 추이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뭐 1점 중반 퍼센트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년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 유가와 KSP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유가, 또 보라색 선이 이 KSP를 나타냅니다. 유가가 상승할 때는 이 KSP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그리고 유가가 하락할 때는 이 KSP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실 이런 부분은 100%는 아닙니다. 뭐 흥구석유나 원유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리고 또 S오일. 자, 이런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 KSP는 조선 기자재 업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유 관련 종목들보다는 이 직접적인 영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어쨌든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24년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주가의 전망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24년은 전반적인 이 원유 상승세를 예측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지고 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시장의 유동성이 다 원유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는 더 상방에 대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바로 KSP 주가까지 긍정적인 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성과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중고성과지수입니다. 중고성과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에 신조성과지수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었죠. 23년과 24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중고성과지수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부터 24년까지 조선업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의 도크가 꽉 찬 상태다. 그래서 신규 선박에 대한 수요가 조금 감소하면서 중고성과지수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 자체는 없으니까 감소를 하는 거죠. 도크가 꽉 찼으니까. 그래서 중고성과지수에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중고성과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은 결국에 신조성과지수까지 유발하게 되고 신조성과지수의 상승은 조선업 주가 상승을 이끈다. 이 조선업들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업황 자체가 좋아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자재 업체들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영상 초반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국내 증시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증가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자본금이 이 다른 국가들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하지만 이 KSP 같은 조선 업체나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게는 호재성 이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상승하는 기조 자체는 다시 한번 업황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철광석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전일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7%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고점과 비교했을 때 40%가량 하락한 모습이죠. 제가 철광석 가격을 왜 조선 기자재 업체를 분석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냐? 바로 호판 가격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호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선박 제조원가의 20%에서 30%가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면 호판 가격도 하락하고 그러면 비용이 하락하니까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조선업은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조선업이 좋아지면 조선 기자재 업체까지 KSP까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볼티모어 선박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다. 사실 이 사고 자체를 낸 항해사 잘못이지 이 제조한 선박 업체들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무시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가격대는 3,68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KSP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이 7월경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 조선업 업황과 더불어서 당시에 이 홍해 후티 반군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던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업황세와 유가의 상승 흐름에 따라서 이 KSP 주가도 상승한 경향이 있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세에 대한 시나리오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의 11선을 제가 강조드렸었는데 주봉의 11선이 3,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정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 3,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이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때는 이 직전 고가인 4,125원을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까? 언제 다시 한번 이 4,125원을 돌파해 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이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7월과 8월 이 전당대회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2개월 전부터는 지지율 싸움을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5월부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 전쟁에 대한 이슈나 갈등이 있던 국가와의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다시 한번 제재를 한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5월 7월경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가 후판가격 협상 기간이랑 또 연관이 있습니다. 후판가격도 상반기 협상을 하기 때문에 5월 7월경에 다시 한번 후판가격을 유리하게 끌고 간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이 조선 기자재 업체들에까지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KSP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